자, 오늘은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어제 이제 베네수엘라를 군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내서, 베네수엘라 그 도시를 폭격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거. 마두로 부부. 그리고 그 마두로 부부가 체포되기 2시간 전에 중국의 특사를 만나고 있는 장면도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마두로에게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신사적으로 떠나도록 권력을 내려놓도록 했지만, 제안을 했지만, 이 마두로가 이게 완전히 그냥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냥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미국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개처럼 끌려 나와서 부부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지금 미국으로 압송되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매스컴에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방송은 이거를 그러면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왜 그런 작전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나라 그 주류 방송에서는 정직하게 안 하고 석유 때문에 그랬다. 마치 그러니까 무슨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했다, 침략했다. 이딴 식으로 꼭 방송을 해. 이딴 식으로 꼭 선동질을 한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왜 침공했느냐? 첫째는 뭐냐?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세 번째는 뭐냐? 친중.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 모든 원천, 기기부터 해가지고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 이전에 차베스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요. 내가 이번에 오바마를 당선시키겠다.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없다 자꾸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때 보수였던 우리나라 어떤 그 농객, 두 정신 나간 인간들도 우리나라 주류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없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의 케네디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그 폴 존슨의 미국인의 역사란 책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케네디도 정상적으로 하면은 당선이 될 수 없었는데 마피아의 도움으로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재력의 도움으로 결국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상대편에서 그거를 그냥 언론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시끄러운 미국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는 걸 그걸 좀 똑바로 역사에 있는데 하물며 지금 얼마든지 지금은 더 조작질하기 쉬운 세상인데 그걸 없다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부정선거를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내 보면은 아니 그 무식한 사람이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진짜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부정선거를 없다고 하는 그 특히 언론인들을 보면은 진짜 천하의 참 바보. 그러니까 스탈린이 말하는 대로 쓸모 있는 바보다. 우리나라 좌익이나 좌파나 우리나라 586 운동권들은 내가 이제 586 운동권들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같이 내가 딱 본 결론이 뭐냐? 쓸모 있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 좌익들한테 그냥 바보처럼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잉여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본인이 좌파고 본인이 좌익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본인이 깨어있으니 뭐니 진보라고 아무리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멋을 부려봐야 결국 꼭대기 위에서 누군가가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참 허세의 춤을 추는 거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언론인 뭐 또 지식인들 어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왠지 뭔가 음모론 뭔가 좀 뭔가 좀 그 배우지 못한 삼류 싼티가 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주류에서 뭔가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부정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느냐 침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딱 말했잖아. 첫째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그 모든 그 근원이 베네수엘라예요. 그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도구 이런 거를 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미국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한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성남에까지도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A와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냥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뭐 미치광이니 무슨 뭐 이상한 뭐 아동 성매매 어쩌고 저쩌고 막 오만 그 가짜 뉴스를 다 퍼뜨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정말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질서 있게 그다음에 우선순위 목표를 딱 둬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먼저 저렇게 두들겨 패고 그 다음은 어디냐 이란 그다음 이란도 지금 더 이상 이제 이전에 그 친미 그 국가였던 이란이 한순간에 저렇게 종교 원리주의에 빠진 그 모든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미국하고 적대 관계를 맺은 수십 년 동안 경제가 어때? 경제가 바닥이지. 지금 환율 정말 이만큼 돈을 가져가야 겨우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지금 뛰쳐나오고 데모가 지금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경고했어요. 만약에 시대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뭐 과격하게 총을 쏘거나 그러면 아주 가만 안 있겠다고 트럼프가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이란. 그 다음은 뭐 어딘지는 그냥 우리 아마 다 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부정선거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거미줄처럼 엮여가지고 이미 미국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정보를 다 지금 파악하고 지금 그래서 베네수엘라부터 먼저 일단 두들겨 패서 그 부정선거의 주범인 마두로하고 부인을 이번에 어때요? 미군에 의해서 잡아가지고 압송했어요. 그래서 X에 올라온 거 보니까 뭐 검은 안대 채우고 미군에 의해서 끌려가는 뭐 영상부터 사진 또 몰래 숨어가지고 마두로가 냉장고에 옆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것도 사진에 다 나와 있더라고.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허세 부리더니만 결국은 어때요? 막상 미국이 군사적 그런 대응을 군사적 도발을 하니까 힘 하나 못 쓰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열화같이 지금 이제야 우리가 자유를 되찾았다. 이제야 우리가 살게 됐다. 이제야 우리가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막 지금 완전 축제. 이제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누구 덕분에? 트럼프 미국에 의해서. 근데 이걸 지금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세력이 누구야? 좌파들이에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오히려 기뻐서 날뛰는데 마치 무슨 베네수엘라가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안타깝게 됐다고 성명서 내고 준비하는데 전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막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 춤추고 난리. 완전히 그 영상에 보면은 축제 최고의 축제 지금. 그러니까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이것들이 반미하고 반미 선동 해가지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시키고 미국의 그 자본 그 기업 세력 다 내쫓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나라가 쫄딱 망해서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없는 사람은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진짜 썩은 고기도 못 구하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은 성매매로 막 또 뭐 하여튼 나라가 완전히 그냥 시궁창으로 빠진 그 모든 원인을 뭐예요? 좌파예요. 근데 그런 베네수엘라를 우리나라 2006년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 베네수엘라 그런 식으로 방송을 얼마나 많이 내보냈고 그런 선동질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거지 시궁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베네수엘라를 빨아대는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자칭 진보라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인간들이 이번에 그거 보고 그 마두로가 완전히 쥐새끼처럼 그 잡혀가는 그 모습을 저들이 보면서 이게 너희들의 미래다. 난 우리나라 좌파들도 이게 바로 너희들의 미래다라고 나는 그들이 좀 뒤늦게라도 그 머리가 좀 깨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원숭이보다 못한 좌파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질해갖고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거기 그 이익을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좌파는 사기꾼도 최상의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중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알고 계속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놓고 선동질하고 국민들이 영화나 드라마 노래 부르면서 너희들은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제시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건 믿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하여튼 부정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서 친 거. 군대로 완전히 그 군대 작전 보니까 엄청나게 미국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제압하는데 뭐 그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 베네수엘라 군대 꼼짝도 못하더만요. 두 번째는 마약. 마약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거점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얼마나 많은 마약 때문에 미국의 그 젊은 층들이 사망 원인 거의 탑이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아니 우리나라 이런 귀한 젊은 앞으로 이 국가 미국이란 나라의 이 참 기둥이 될 이 아이들이 그 마약 때문에 완전히 뇌가 썩고 일찍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 마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그걸 다 파악해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중간 공급 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몇 번의 경고를 했지만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군대를 보내서 완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이 펜타닐 마약을 공급하는 원료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근데 우리나라 방송은 이것도 잘 안 내보내. 그러니까 부정선거 마약 때문에 마두로가 지금 저 모양 저꼴이 됐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저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를 주류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뭐 갑자기 미국 군대가 뭐 수도를 폭격했다니 굉장히 막 미국이 못된 나쁜 군대, 나쁜 나라로만 인식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 나쁜 나라, 나쁜 국가는 어디요? 베네수엘라고 마두로 같은 그런 인간들. 그다음에 그 베드로와 함께 마두로와 함께 하는 그 인간들, 그 정치권 세력, 군부 세력들, 그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지금 오랜 동안 그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기생충이 그 자기의 숙주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어때요? 치밀하게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전부터 물론 작전을 세웠지만 이번에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인기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왜냐?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군은 뭘 하든 치밀한 계획, 세심하게 계속 작전을 수행해서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딱 일을 처리한.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난 능력,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세계 최고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줘갖고 전 세계 막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야 트럼프가 많은 사람이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능력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주류 언론들 이 정말 바보 빙신 같은 이 언론들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KBS, MBC, SBS 뭐로 이런 종편 하나같이 바보 천치 같은 또 좌파 이런 언론들만 트럼프를 뭐 미치광이니 아동 성매매를 했다는 둥 트럼프를 무슨 온갖 무슨 완전히 사이코로 비쳤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근데 우리는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또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트럼프 이상한 인간들을 보고. 그리고 미국 내 좌파들도 트럼프를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좌파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 똑같이 하나같이 다 원숭이. 하나같이 다. 본인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사이코고 자기들이야말로 바보 천치고
미련하고 천박하고 돈밖에 모르고 자신들이야말로 민중을 정말 등쳐먹는 인간들인데 마치 무슨 정의의 사도, 무슨 진보, 깨어있는 지식인, 뭐 깨어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딱 드러낸 거야. 그다음에 이제 친중. 얼마나 그래서 이번에 마두로가 체포되기 2시간 전에 친중 그 인사들을 막 만나고 막 그런 그 영상이 뜨더라고. 그러니까 체포되기 2시간 전에 중국의 그 인사들을 그 만났는데 중국이 마두로를 지켜줬어요? 못 지켰다고. 못 지켰잖아. 아니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면은 지켜줘야지. 근데 전혀 손을 못 썼다고요. 2시간 뒤에 체포돼 갖고 저렇게 원숭이처럼 끌려갈 줄이야. 마두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자기가 중국의 이런 대사 이런 만나니까 지켜주겠지. 뭐 별일 없겠지. 아마 그렇게 안심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완전히 뭐예요? 처맞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요. 트럼프가 현재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있어요. 근데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한 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좌파, 부정선거, 마약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씨가 마를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이 모든 걸 일목요연하게 다 지금 처리하려고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고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트럼프가 뭐 전력이 어떻다는 젊은 씨.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비춰주고 미국의 그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는 트럼프가 하나님이나 트럼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무슨 뭐 천사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치적인 행위가 그의 정치적인 일들이 어떤 결과. 그래서 결국은 어때? 전 세계 공산주의 무너뜨리고 좌파 무너뜨리고 그동안 PC주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마약 카르텔 지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저 중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정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미국의 바이든이니 무슨 뭐 오바마니 정말 뭐라 할까 동네 이장도 못할 인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도 만치고 전 세계도 만치고 오바마나 바이든 때 얼마나 전 세계가 그 전에는 미국 앞에서 눈도 못 뜨던 인간들이 미국한테 막 기어오르고 미국 대통령을 막 조롱거리로 삼고 근데 트럼프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다들 그냥 고양 앞에 쥐처럼 찍도 못 서잖아요. 유럽의 그 콧대 높은 인간들도 딱 트럼프 앞에 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앉아갖고 무슨 뭐 곧 있으면 매 맞을 학생처럼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장면 봐요. 얼마나 그 전에는 미국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 오바마를 우습게 여기고 바이든 우습게 왜?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저 미국을 막 짓밟아도 되는구나. 근데 트럼프가 다시 재선하고 나한테는 어때요? 아주 이번에 싹 다 특히 더 이란이 그렇게 막 미국을 기어오르더니만 어때 이번에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 마치 링에 올라가서 그 권투 선수들이 한쪽에 막 일방적으로 맞아 쳐맞는 것처럼 이란이 지금 쳐맞았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쳐맞고 있고 앞으로 이제 누가 남았어요? 중국이 이제 어떻게 쳐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지금 확실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트럼프 2기 때 더 지금 완전히 그냥 트럼프에 완전히 그냥 그 앞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마두로 다음은 누구냐? 마두로 다음 누구냐?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냐? 뭐 그건 우리끼리 다 서로 공감하는 거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우리나라 저 성남이 지금 부정선거 AF 포함해가지고 이게 지금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중에 앞으로 4개월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이 대한민국이 정리될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다 석방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모든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그 미국이 군사적으로 저렇게 두들겨 팬 거를 우리가 보면서 야, 좀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 그냥 그렇게 막 베네수엘라가 기어오르고 온갖 마약을 막 중간 공급 기지를 하고 그렇게 친중지를 해도 가만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됐단 말이에요. 종이 호랑이. 근데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호구 노릇 안 한다. 종이 호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냥 본때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찍소리 못하고 마두로 완전히 그냥 마두로 그 잡혀가는 그 장면 보니까 그렇게 막 기세 등등했던 그 허세 좋은 그 모습이 싹 사라져고 완전히 그냥 늪에 빠진 생쥐꼬리 됐더만. 마두로 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때요? 우리도 지금 정말 그렇게 돼야 될 인간이 지금 우리 둘이 있어요. 그죠? 둘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저 아래쪽 양산에 하나 있고 하나는 푸른 집에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쥐새끼처럼 또 저기 어디 또 북경에 가가지고 또 곳에 또 과연 3박 4일 동안 거기서 뭔 얘기하고 올까? 글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이 맨날 주둥이 갖고 털어봐야 입 갖고 털어봐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보 좌파들 봐요. 우리나라 진보 좌파들은 내가 걔네들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게 활동했나를 내가 쭉 연구해 보니까 이것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마르크스, 그다음에 모택동, 김일성 맨날 그 사회과학 서적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마치 자기들이 어때요? 세계를 제패하고 미국도 아무것도 일본도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엄청난 자기들이 모나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젊은 시절부터 어때요? 허영과 허세가 가득한 인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권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도 성명세 내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지어 모택동조차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미국은 실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군대를 파견해서 대통령 사악한 좌익, 마약, 우두머리, 부정선거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어때요? 미국이 압송시키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힘. 근데 그 힘은 좋은 힘이지. 모택동처럼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 힘은 뭐예요? 악한 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아무 힘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단 어디서? 요 대한민국이랑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막 무슨 특검을 통해 가지고 트집을 잡고, 아니 북한에다가 무인기 띄운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걸 가지고 난 정말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강원도 어떤 전방사단에서 우리 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알겠지만은 초병들한테 총기를 안 주고 3단봉을 주도록 한 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죠. 내가 그 군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 우리는 항상 실탄을 지급해요. 여름에는 지급 안 하는데 겨울엔 지급해. 그래서 근무 갔다 오면 실탄 다시 반납해야 돼. 실탄. 겨울에는 어떤 일이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군인은 총은 뭐야? 자기 신체의 일부예요. 자기 생명이. 그래서 총기는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총기 분실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일이 거의 있지도 않지만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강원도 어딘가에서 보니까 초병들한테 총기를 아니라 3단봉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어이없는 지금, 하긴 뭐 똥방이가 국방부 장관 하니 뭐 나라꼴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운영할 운영비 1조 6천억인가 지금 이게 미지급이 돼가지고 군대가 지금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뭐 교도관 그 월급도 뭐 수당도 제대로 제때 지급이 안 돼갖고 지금 이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서도 임금이 미지급되면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하물며 국가가 군대나 이런 공무원에게 이 월급이나 수당이나 이렇게 운영비가 미지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상입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저 아프리카나 무슨 뭐 남미에 무슨 뭐 쥐꼬리만한 뭐 동남아시아에 무슨 미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뭐 10대 강국이니 뭐 K-팝, K-문화 어쩌고 저쩌고 온갖 그런 막 지랄을 다 떠는데 아니 군대 운영비가 지금 미지급돼 갖고 지금 일선 부대가 어려움을 겪고 교도관의 그 수당 지급이 또 미뤄져 갖고 지금 뭐 또 뭐 다시 뭐 어떻게 했다는 등 뭐 온갖 또 핑계를 대더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총기가 아니라 3단봉을 가지고 경계를 쓰라고? 아니 적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단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죽으라는 거 아니야? 죽으라는 거.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실은 오늘은 이제 좌파 교회 다니는 좌파하고 사실은 또 이제 연성 전체주의를 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아. 솔직히 인간으로서의 그 취급도 하고 싶지 않아. 왜? 아니 나라가 지금 개판이고 엉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대통령을 욕하면 돼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 입이나 다물고 있던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은 대체로 좌파나 자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들이 뭘 알고 떠드느냐. 맨날 주류 방송만 보고 듣고 거기에서 그저 주는 그 정보, 그것이야말로 가짜 정보인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586 운동권들이 보니까 대학생 때 보니까 이것들이 서울대 이렇게 막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가서 이것들이 운동권에 포섭이 돼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마르크스, 그 다음에 김일성, 모택동 이런 사회과학, 공산주의, 좌익 이런 책들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공부하고 그것만 달달 읽고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좋은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많은 지식을 섭렵하고 좋은 철학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과학기술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뭐냐. 맨날 김일성, 북한, 맨날 저 모택동,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이거나 그 젊은 20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 시기에 수년간을 그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 걔들이 나중에 더 자라서 나이 처먹고 뭐가 됐겠어요.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 정치 저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미국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 경제와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신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신문이 1년 구독료가 19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을 그걸 왜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그 노동신문을 구독하는데 이게 개인이 구독하는데 191만 원이고 공공 도서관 같은 거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1년에 돈이 얼마? 수십억 되지 않겠어요? 그 수십억이 어디 가느냐? 저작권료로. 저 북한에 가야 돼요. 왜 북한에 돈을 왜 갖다 퍼주냐고. 아니, 우리가 노동신문을 뭐 못 봐서 무슨 뭐 문제가 있나? 아니, 우리가 노동신문을 못 봐가지고 무슨 뭐 우리나라가 뭐 발전에 경제에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봐봐야 맨날 봐봐야 맨날 선전선동, 맨날 대한민국 까는 거, 맨날 저 거지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 세수 숭배, 맨날 그런 거나, 예? 기사나 있는 그런 걸 그 거지, 정말 거지 같은 신문이라고 말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 저급한, 글자도 짓꼬리만 해가지고 보잘것도 없고 뭐 사진에 보니까 뭐 그렇던데, 그런 걸 왜, 아니 그거는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그런 거를 만약에 대학생들 뭐 일반 우리가 본다면 그걸 과연 뭐 누가 솔직히 보긴 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거기에 물들거나 아니면 저작권료로 우리나라 돈이 북한에 가서 지불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1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왜 논의가 없이, 요즘은 우리나라가 왕조 시대 같아. 옛날에 왕이 뭐 하자 그러면 뭐 하라 그러면 알아서 밑에서 기는 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 국가 운영하는 게 무슨 개인 뭐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뭐 지시하면 그냥 뭐 다음 날 바뀌고 바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한 국가가 어떻게 된 게 그냥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맨날 특검한다고 수백억씩 써대고, 특검한다고 막 500억씩 써댔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 진짜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막 억지로 막 두들겨서 막 그냥 지금 막, 지금 이런 것들이 봐요. 우리가 베네수엘라보다 지금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지금 결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좋아서. 이제 우린 자유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때요? 뭔가 이게 한참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한참 잘못 가고 있고, 뭔가 모르게 경제도 지금 점점 경제도 말아먹고 있고, 군대도 아니 군인한테 총기가 아니라 3단봉으로 경계 근무를 3단봉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베네수엘라도 그 차베스나 마두로 그에 대해서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막 항의하고 데모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봐요. 그 모든 게 뭐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내가 참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유 애국 하시는 분들이 모임도 하고 뭐 또 하는 건 참 귀하긴 한데, 이거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일단 전체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인식을 못해요. 아직도 못한다고. 그리고 일단 주류 언론에 완전히 세뇌가 돼갖고 그 말을 믿지, 진짜 소식은, 진짜 뉴스는 안 듣는다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연성 전체주의로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점점 뭔가 모르게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생활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자영업도 안 좋아지고,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뚜렷이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 왜? 맨날 그 이상한 주류 언론이나 보고 거기서 맨날 하는 방송이나 듣고 있으니 실체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래서 진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언론들이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어때요? 거의 아직도 지금 현 상황을 인식을 못 해요. 아마 대부분이 저 미국이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저런 포악한 방법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네? 이렇게 알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 마약, 친중 이거로 아는 사람이 길거리 가서 물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심각해요. 더. 너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현 상태로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외부에서 미국이 하면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쨌든 간에 참 수많은 미군이 피 흘려서 어쨌든 싸워 지킨 나라니까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 평택 기지도 있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혹 보호하거나 건지 이유고는 됐지 나머지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미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미국이 우리가 뭐 나가란다고 해서 또 미국이 또 나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국제 우리나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미국은 자기네 이익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친중이나 친북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다시 보호하겠지만 이익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냥 가차없이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암만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좀 알아야 돼. 먼저 안 돼요. 안 된다고. 자꾸 된다는 그 희망 고문하지 마. 안 된다. 안 되지만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요.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홍콩이나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홍콩도 그렇게 막 엄청난 인파가 나왔지만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뭐 그런 어떤 뭔가 진짜 제대로 어떤 많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깨우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무기력하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좀 더 자꾸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백악관에다 계속 청원을 한다든가 미국의 언론들 뭔가 자꾸 이런 것도 시도하고 뭔가 사실 그런 좀 국제적인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아직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어쨌든 깨어있는 사람은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깨워야 돼. 주변에 아직도 주변에서 여전히 뭐 좌파적 마인드 좌파적 그 소리 해대는 거 보면 진짜 되게 사람이 저렇게 아니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원숭이도 가르치면 내가 볼 때는 앵무새도 가르치면은 제대로 소리 하겠는데 저거는 맨날 저거는 어떻게 겉은 멀쩡한데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인간들이 아니 어떻게 마두로 같은 말을 하고 김정은 같은 말을 하고 시진핑 곰돌이 같은 말을 하고 우리나라 좌파 천하의 진짜 미련한 그런 인간들이 하는 말 그대로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내뱉는 거 보면은 참 내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정확하게 이렇다는 걸 알고 그 주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그거 믿지 말고 좀 미국의 폭스 방송이나 이런 거 특히 폭스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번에 그 마두로 꼴 보니까 난 마두로가 꼭 제발 좀 누구누구였으면 좋겠어. 누구누구였으면 좋겠어. 그냥 마두로 그 부부가 쌍으로 그냥 잡혀가더만 쌍으로 쌍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기소돼서 이제 법정에서 내가 볼 땐 마두로는 아마 뭐 사형 아니면 뭐 그냥 평생 미국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대가 왜? 부정선거, 마약, 친중
우리나라 친중 세력,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뭐 거의 4조에서 5조를 쏟아부었대. 4조에서 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돈 다 먹은 거 이것들이. 시의원, 국회의원부터 대학 교수, 언론이 돈 안 먹은 인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겠어요? 먹은 게 있으니까 토해내는 거지.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그래 너 돈 받은 거 다 까발릴 거야. 꼼짝 없는 거지. 완전히 거기에 또 미인계에 뭐 다 걸렸겠지. 뭐 미인계는 뭐 동서고금 가장 잘 써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친중 친북 세력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이중으로 심각한 거야. 이중 삼중으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 반이라는 반일 원숭이도 있죠. 반일 정신병자 있죠. 친중 원숭이들 있죠. 친북 원숭이들 있죠. 이 세 종류의 원숭이들이 우리나라는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친중 원숭이들만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친북에다가 반일 원숭이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걸 다룰까 아마 많이 고심하고 준비하고 뭐 CIA나 뭐 아마 치밀하게 뭔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용산을 버리고 저 푸른 집에 왜 갔을까? 또 가자마자 지하 벙커부터 제일 먼저 찾았다 그러죠. 그 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미국의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엄청나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 정도의 엄청난 정보력을 미국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나라 이 운동권 이 원숭이들은 내가 볼 땐 젊을 때부터 하도 이 머리가 거의 돌이 되다시피 하니까 얘들이 보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상황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 뭐 이상한 뭐 멍청내부터 해가지고 맨날 무슨 뭐 이상한 헛소리 맨날 민족 자주 우리끼리 이거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 참 정말 비이성적이고 그런 잘못된 길에 제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빠지지 말고 항상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면서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 이 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지. 아니 이런 나라가 또 조선이 되면 되겠어요? 저 북괴처럼 되면 되겠어요? 중국처럼 되면 되겠냐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모범으로 세울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우리나라 이상국가로 그때 KBS 엄청나게 막 방송해야 됐단 말이에요. 책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이 떨거지 같은 언론인들이 막 축해 세우고 우리는 베네수엘라고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로 가야 된다. 돌이켜보면 다 뭐예요? 좌익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을 먹어 삼키려고 선전선동한 거예요. 그때도. 근데 제발 우리가 똑바로 이제는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과 말씀과 예배가 있고 참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공화주의로서 온전히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사악한 붉은 무리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